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강하네요. 비트코인, 금, 은 시장의 연쇄 청산 사태가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간밤도 은 가격이 꽤 크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증시 내에서 주도주인 반도체, AI주들이 급반등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은 선물 가격 급락 이후에 반등세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주말 사이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대나 급등을 했습니다. 6% 가까이 뛰었는데요. 큰 고비는 일단 넘긴 모습입니다. 주말에 미국에서도 이 루머가 좀 퍼진 영향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엔비디아의 HBM4에 마이크론이 제외될 거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게 마이크론이 기술적으로 지금 못 따라오고 있어서라고 반도체 분석업체 세미애널리시스가 보도를 한 건데, 반도체 투톱의 급등뿐만이 아니라 오늘 HBM 밸류체인들도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AMT나 레이저셀은 상한가로 직행을 해 있고요. 유니테스트가 2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반도체 그리고 국내 반도체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는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수급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오랜만에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2,200억 원 순매수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0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죠. 선물 시장에서 무려 1조 3천억 원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주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매크로상으로는 셧다운 여파로 일정이 변경된 고용지표와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따로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후에 처음 발표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증시의 영향력 배제할 수 없겠죠. 이 부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전략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민엽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주제 열고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순환매, 트레이딩, 저점 매수, 변동성 극심한 시장에서 수익 극대화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급락할 때도 몇백 포인트 급락하는 거 1도 아니고요. 급등할 때도 마찬가지로 몇백 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막 급등을 하면서 일단 코스피는 5,300선 회복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출렁거리다 보니까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왔죠. 그리고 오늘 강하게 좀 반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유동성 랠리가 지난주에 또 이제 멈춘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있었지만은 시장의 유동성 장세 랠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장이 좀 악재에 민감하게 좀 반영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는 나타났지만 시장의 풍부한 대기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11조 원 이상 매도한 가운데 개인이 한 10조 원 가까운 매수가 좀 유입이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가운데 시장이 강한 반등이 빠름새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지난 주말에 다우지수가 5만 포인트대를 좀 회복을 했는데 S&P 500 구성 종목 중에서 66개 종목이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러셀 지수의 중소형주까지 강하게 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유동성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앞서 언급드린 대로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된 가운데 시장의 좀 악재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시장 상승은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탁금이 줄어들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런 모양새. 이제 100조 원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 매수세는 유동성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시장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마디 지수라고 하죠. 코스피가 3,000에서 4,000 갈 때 2개월 반 정도 쉬었고, 4,000에서 5,000 갈 때 다시 한 2개월 정도 쉬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 마디 가격 지수대를 좀 돌파하는데 상당히 2달에서 한 3달 정도 시간이 좀 소요돼서 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국내 지수가 좀 가파르게 강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는데 네. 앞서 언급드린 대로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상승 랠리가 좀 나타났고, 그다음에 시장의 두 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부과되면서 목표 주가 역시 뭐 상향 조정되면서 강양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산업의 확장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고요. 그 외로 파생되는 뭐 전력기기 업체 오늘 뭐 강세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신재생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태양광이나 원전, 풍력 등 네. 전반적인 AI 산업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산업들이 지금 이익 성장세가 좀 나타날 걸 보기 때문에 좀 강한 상승세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유동성까지 지금 뒷받침되면서 좀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도체 어떤 종목 좋은지, 전력기기는 뭔지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나눌 테지만 좀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 예. 밀릴 때마다 계속 들어가라는 전략이신가요? 어떤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다고 보세요? 사실 뭐 지난주 급락세가 나올 때 네. 개인 투자분들 선뜻 매수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빠지면 못 사고 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지난주에 살 걸 좀 후회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일단 시장은 지금 이익 성장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분석 자료를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대비 2분기 그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좀 강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은 상승의 무게를 좀 여지를 좀 둬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하락세를 나타난 게 금은 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서 마진콜로 인한 이런 주식 시장에 대한 현금화성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인 여타 종목 상관없이 투매 형식으로 좀 강하게 하락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좀 일괄적이지 못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하락세가 좀 나올 때는 그런 공포감을 좀 감수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요즘 시장에서 이러한 공포 흐름 속에서 이러한 좀 스트레스를 감수하지 않고 수익 내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 쉽게 얻는 수익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소폭 조정 나올 때 매수하기도 좀 애매하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같이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좀 용기 있는 용자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과감하게 조금 매수 관점으로 좀 시장을 좀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심리에 좀 역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공포를 이용하는 전략. 사실 공포심이 이제 만연해지면 이거 빨리 떠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막 시장이 붐업이 되면 와 이제라도 가야 되나? 근데 이제 그걸 거꾸로 뒤집는 전략. 그러면 그 이제 섹터 전략이 남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를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건가? 여기에 물량을 늘려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좀 시장에서 소외받았었던 일명 뭐 저평가주를 다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요. 그러니까 그 지금 기존 주도주와 저평가의 선택의 여지를 좀 네. 물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보통 주가 이제 시가총액이 한 980조 원이 좀 넘어갔고 이제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1000조까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예전에 우선주까지 해서 1000조 원 넘어갔고요. 네네. 이번에 삼성전자만 해도 1000조 돌파를 한번 했었어요. 아니, 근데 오늘 기준으로 봤을 아, 때는 오늘 기준. 예, 예. 예, 988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삼성전자가 올해 뭐 시총 1000억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160조, 많게는 지금 외국계 리포터가 나온 거 보니까 240조까지 보고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도 PER로 따졌을 때 7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 글로벌 테크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도 삼성전자도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와 저평가 종목을 나눠서 보기보다는 예.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를 가져가되 그 외에 있는 뭐 조선이나 방산 그 외 업종들에 대한 뭐 일부 정도 저평가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코스닥과 코스피, 그다음에 대형주와 중소형주로 좀 나눠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기존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주도주와 저평가를 나눠서 보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종목 계속 끌고 가자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게 예, 크건 작건 뭐 소외받던 주도주건 아니건.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종목을 들고 가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올해 6,600억 달러. 젠슨 황 AI 투자 지속 가능하다 코멘트 나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메모리 슈퍼사이클 심화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최신 데이터고요.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최근 15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공급 부족 국면에 진입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특히 메모리 사가려는 회사는 막 줄 서 있고 많은데 이걸 만드는 물량은 적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메모리 회사들이 슈퍼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핵심 수혜주들이 지금 화면에 정리돼 있고요. 당연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놓을 수 없고 미국은 샌디스크, 알박 디스코, 그리고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디램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족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수록 디램 만든 물량이 많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살려고 하는 수요는 많은데 만들어내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의미합니다. 메모리 회사는 이게 좀 내려갈수록 당연히 좋겠죠. 많이 팔 수 있고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올해 한번 보시죠. 2026년 전망치 2라고 써 있는데 회색 막대 보시면 디램 공급 부족률이 원래 3.3%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 새롭게 수정된 수치가 4.9%까지 대폭 확대될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과거의 슈퍼사이클 때 메모리 반도체 좋았을 당시 떠올려 보면 이게 2017년이랑 2021년인데 막대 그래프 당시에는 사이클을 탔을 때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측 그래프를 보면 무려 4년째 내내 내려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AI 열풍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공급 제약이 이어졌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좋다라는 의견인데 자, 반도체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투톱에 대한 의견은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1월 달 뭐 수출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디램과 낸드 가격 강세가 좀 나타났고 역시 수출 데이터 역시도 호조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내일도 2월 달에 수출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디램과 낸드 쪽에 대한 가격 강세, 수출 데이터도 호조세로 좀 발표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낸드 쪽이나 디램 쪽에 대한 공급 부족의 심화로 인해서 이제 계약이 이제 장기 계약으로 좀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공급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강세가 2028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바일이나 지금 PC 쪽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지만 서버 쪽에 대한 디램에 대한 수요는 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가격 강세와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슈퍼 사이클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산업이 지금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빼놓고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해서 이제 공급과 송전망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전력기기 관련 업종도 지금 강세 보이는 이유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이러한 가격 강세가 실적 모멘텀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HBM 쪽 공급에 대한 2파전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6이냐 7이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뭐 3이냐 4이냐 6대 4냐 뭐 7대 3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간 만 해도 HBM4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좀 생기는 이익 모멘텀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보는 좀 시각은 조금 달라졌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지나서 내년에는 이게 계속 공급이 부족할까의 의문 부호가 달렸었는데 내년, 내후년, 그 다음 해까지도 이거 없어서 못 팔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이고 HBM 밸류체인 가운데 오늘은 IMT, 레이저셀 상한가, DI, 유니테스트 20% 넘게 급등,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12% 급등,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디에 주목하세요? 일단 뭐 HBM 관련한 밸류체인들 좀 강세 보이는데 오늘 생각보다 너무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로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있고 삼성전자 HBM4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부분
부분은 수율이나 이런 네. 좀 대량 생산이 양산이 좀 가능한가에 대한 시장의 퀘스천 마크를 아직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단 관련해서 밸류체인들을 강한 상승하는 흐름, 상승 흐름은 맞다고 보지만은 네. 오늘같이 좀 강한 상승은 좀 다소 주가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반도체 투톱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반도체 투톱은 뭐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이제 뭐 장비단에서는 삼성전자, 뭐 원익 IPS나 그다음에 소재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한솔 케미칼이나 솔브레인 등 이런 소재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련 뭐 밸류체인들 워낙 업황 자체가 좋다 보니까는 일단 삼성전자, SK 두 축으로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까지 동반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는 그런 이 반도체 종목이 그룹핑돼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예. 일부 가져가시고 소부장은 조금 비중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대형주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좀 비중을 싣는 게 더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둘 있습니다. 중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항상 이렇게 앵커님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보시는데 네. 오늘은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둘 다 아빠 엄마 다 좋은 걸로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그 수준의 질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무조건 반도체의 탑픽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런 의견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반도체하고 계속 이제 전력기기 강조를 해주시는데 다음 주제 열고 전력기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굉장히 강하죠. 오늘 전력기기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이 분기 최고 실적을 경신하면서 지금 앞다퉈서 증권가에서 목표가 줄줄이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는 역시인 것 같아요. 전력기기 3사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 사이클상 지금 타고 있죠. AI, 반도체, 이익 모멘텀과 같이 붙는 게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전력기기는 어느 포인트로 주목하세요? 일단 뭐 AI 산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뭐 데이터 센터를 빼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네. 노화된 전력기기 교체 수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전력망 투자도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전력을 효율적으로 지금 송전할 수 있는 그런 송전망에 대한 투자가 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런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이나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이 주요 제품을 하고 있는 초고압 변압기나 뭐 네. 친환경 고압 차단기 등 전반적인 고마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수주를 2030년까지 확보한 가운데 생산 리드 타임이 2년에서 현재는 5년까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단순하게 뭐 찍어서 생산하는 부분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수작업으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뭐 권역별로 그다음에 전격 전압 기준에 맞춰서 좀 생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이런 생산이 약간 좀 적체되는 좀 생산이 좀 다소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혜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 증설을 앞두고 있는데 내년도 증설이 완공되면은 북미 쪽에 대한 좀 매출 증가가 좀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북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올해는 좀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 캐파의 한 67%가 이제 북미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어서 좀 이익 모멘텀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국내 이제 코스피 대형 전력기기 업체 강세 보이는 가운데 좀 시장에서 산일전기나 일진전기 네. 전반적인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동반적인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도 슈퍼사이클에 좀 진입했지만은 전력기기 업종 자체도 슈퍼사이클에 좀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전반적인 지금 전력 관련해서 수요가 워낙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전력에 대한 그 과부하 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좀 뒷받침돼야 되는 예. 공급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종목 가운데서는 어차피 이제 대형 변압기 보시는 것 같아요. 초고압 변압기를 언급을 해주신 거니까 대형 변압기 3사 중에서는 어디에 좀 주목을 하시는지. 사실 이제 그 나라별로 매출 비중이 좀 달라요. 그리고 만드는 제품도 조금씩 달라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효성중공업을 좀 많이 말씀드렸던 네. 것 같고요. 올해는 HD 현대일렉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작년 대비했을 때 이제 올해 이제 북미 쪽 매출 비중이 전체 이제 변압기 매출 비중이 한 67%를 좀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고마진 제품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지방의 창원 공장에 지금 배전기기 쪽에 대한 증설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마무리된다면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ESS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ESS용 변압기를 양산하고 있는 산일전기 이런 쪽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오늘 전력기기 업종 내에서도 제일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전력기기 업체는 각 그 모멘텀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고 또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도 부각될 수 있는 게 올해가 좀 더 제일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대형 중에서는 HD 일렉트릭 그리고 AI 모멘텀 같이 받을 수 있는 산일전기 두 종목 주목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전력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가 움직이자 MLCC 관련 테마주들도 좀 들썩이고 있어서 시세만 체크해 드릴게요. 대주전자재료가 한 26% 급등이고요. 뭐 시장 모멘텀만 받았다면 다 급등이군요. 한울반도체, 코칩 한 10% 안팎의 강세고 사실 대장주격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한 7%의 강세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마성 움직임 가운데서는 오늘 페인트주가 급등을 하는데 뚜렷한 이슈는 잡히진 않고 있어요. 삼화페인트 상한가 직행을 했고요. 노루페인트가 18% 정도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좀 몰리면서 작은 이슈에도 민감하게 주식들이 반응하고 있다 체크해드립니다. 자, 이슈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민협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